지금은 100세 시대.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14%에 진입한 고령 사회입니다. 저출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가오는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신 어르신들을 일컫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 그래프를 보시면 장년 근로자의 근로희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일하는 즐거움과 같은 사회공헌, 자아실현 등의 이유도 크게 차지합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노후 준비나 자녀 부양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이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 적합 일자리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넘어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체험.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친구도 만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휴식까지 동반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돼주고 있습니다. 설렘 가득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가 증진되고 있는데요. 노노케어와 같은 공익활동을 비롯해 재능 나눔 활동은 주로 건강이나 여가 시간이 확보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활발한 3040 세대와는 체력적으로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낙상이나 넘어짐, 골절,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며 그에 맞는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 기능의 저하를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게 되고요. 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무슨 말인지 소리는 들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기능으로는 여러 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기능의 저하, 그다음에 심장과 폐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로서 기운이 예전보다 좀 없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다,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입니다. 계속 해온 거니 괜찮겠지라는 순간적인 방심이 큰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참여 노인 안전사고의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핵가족화가 이어지면서 해마다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이 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들은 의료관리와 응급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노인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큰 위험이 없어 보이는 집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인데, 욕실이나 목욕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이게 좀 젊고 균형 감각이 잡혀져 있고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손을 먼저 짚게 되기 때문에 손목에 골절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균형 감각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손마저도 짚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급기야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낙상사고,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집 거실이나 화장실, 복도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닥이 미끄럽거나 집안 정리가 안 된 경우 혹은 전등이 희미할 때도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관과 계단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미리 부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경우 갑작스러운 근육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에서 깬 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어난 채 10분 이상 충분히 적응을 한 뒤에 움직여야 하며 최대한 낮은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고 행여 넘어졌을 경우라도 다치지 않도록 가구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씌워야 안전합니다. 각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발생하는 재해사고. 이는 주로 청소나 각종 보조활동 중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건물 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한 어르신이 계시네요. 화장실 청소 작업의 한 장의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 바닥에 뿌린 세제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짐 방지를 위해서는 미끄럼이 적은 작업화를 착용하고 바닥에 이물질이나 물기를 바로 닦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주방에서 조리 활동 시 뜨거운 국통에 데이거나 뜨거운 물을 엎질러 화상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처럼 뜨거운 물건을 잡을 때는 장갑을 활용하고 이동 중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동 통로를 반드시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거나 손을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다리를 굽혀서 최대한 몸쪽으로 밀착하여 들고 가급적이면 이동 대차와 같은 운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유형 3위는 교통사고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 70% 이상이 보행 중 사고인데요. 노인 교통사고는 주로 무단횡단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이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프셔서 횡단보도까지 미처 걸어가지 못하시거나 차가 나를 기다려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횡단하시는데요. 이러한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는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의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들은 골절의 빈도가 더 높고 또 뼈가 붙는 속도도 더디게 돼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 시에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좌우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밤에는 외출을 꼭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꼭 외출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밝은색 옷을 입으시거나 반사지가 부착된 신발이나 모자를 착용해 주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고요. 무단횡단에서 비롯되는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의 길 가장자리를 건너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보행은 안전한 횡단보도나 인도를 이용해서 꼭 길을 건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갑작스럽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한파와 폭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서운 한파에 기온이 떨어지면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목이나 손, 또 귀와 같은 노출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모자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폭염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열사병과 탈진, 실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대신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섭취하고 외출 시에는 넓은 모자와 양산, 가벼운 옷차림을 착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혹한기와 또 혹서기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은데요. 혹한기에는 이른 아침과 저녁, 그리고 혹서기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외부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각 수행기관과 협의해 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화장실 청소에 한창인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거품으로 가득하네요. 올바른 청소 방법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바닥의 물기나 거품은 바로바로 닦아야 하고 넘어짐 방지를 위해선 작업화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이번에는 국이 담긴 냄비가 보입니다. 뜨거워 보이진 않는데요. 맨손으로 잡으려는 어르신.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건을 잡을 때는 장갑을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여기 할머니들을 대신해 무거운 박스를 직접 들어주려는 할아버지가 보이는데요. 이때 할아버지는 난 힘센 남자니까 양손으로 박스를 번쩍 들어 올린다. 괜찮을까요? 아니죠. 비록 힘센 남자일지라도 물건을 들고 내릴 때는 다리를 굽혀서 최대한 몸으로 밀착하거나 이동 대차를 이용해 안전히 운반해야겠죠. 푹 자고 일어난 어르신의 모습인데요. 할 일이 많으니까 얼른 일어나야지 하며 벌떡 일어난다. 과연 괜찮을까요? 아니죠. 장시간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여 몸을 풀어준 뒤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맞춰볼까요? 네, 그렇죠. 보행 시에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좌우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참여노인 안전사고 예방법. 잘 보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잘 인지하고는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기본적인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며 보람찬 제2의 인생을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이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사고 예방은 올바른 안전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참여노인 사고 예방 안전교육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체 운동 중 목 운동입니다. 목 운동은 목의 스트레칭과 목 관절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목을 좌우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양손 엄지로 턱을 들어 올리며 입은 으 하며 소리를 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두 손 깍지를 끼고 뒷목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체 운동 중 어깨 거상 운동입니다. 어깨 거상 운동은 등 세모근 강화와 어깨 근육통을 예방하는 운동인데요. 양쪽 어깨만 들어서 귀에 닿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수초간 버티다가 툭 하고 어깨를 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체 운동 중 어깨 돌리기입니다. 어깨 돌리기 운동은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어깨에 올리고 팔꿈치로 원을 그리며 번갈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체 운동 중 허리 돌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은 채 허리만 좌우로 번갈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체 운동 중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 돌리기 운동은 발목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발의 붓기를 빼줍니다. 발목을 밖으로, 안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체 운동 중 발차기입니다. 발차기 운동은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 관절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발을 들어 올리며 발가락을 몸 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체 운동 중 허벅지 들어 무릎치기 운동은 허벅지 뒷근육을 강화시키고 손발의 협응력을 증진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벅지를 들어 양손을 엇갈려서 무릎을 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르신 여러분, 활기찬 노후를 위해 골절 예방 체조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